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개원 8주년을 기념하며 박재은 원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화해와 중재를 향해 본격적인 업무의 시작을 알린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차별에 저항하며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을 주제로 한 서울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한나라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어떤가를 보면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오늘은 36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시선만으로도 폭력이 느껴지는 세상이 아닌 차별과 편견과 불편 없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희망의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4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성도 간의 다툼을 세상의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고린도전서 6장의 가르침을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올해로 8주년을 맞았습니다. 3대 원장에는 박재은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강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법조인과 교계의 협력으로 탄생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8주년 기념 및 원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원장으로 취임한 박재은 장로는 중재원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재원이 우리 한국기독교계와 그리고 우리 법원을 포함한 한국법조계하고 양쪽하고 긴밀한 관련을 더 맺을 수 있도록 화해중재원에 여러분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날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나 목사는 베드로가 바울과 상반된 배경을 가졌으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말씀을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이라며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말씀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는 기적 때문에 따는 거 아닙니다. 이적 때문에 주님을 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 때문에 따는 겁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2008년 교회가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이 잦아지자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목사와 기독법조인이 중심이 돼 중재원을 설립했습니다. 중재원은 소송 절차 이전에 쌍방이 화해나 조정 절차를 거쳐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원에서 우리 화해중재원에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된 그런 사건들을 위탁해서 해결하는 기구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화해중재원을 많이 이용하시고 또 각종 분쟁도 속히 해결함 받고 또 신앙적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곽종은 전 의정부 지방법원장과 정호봉 한국기독인실업회 강남지회장을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C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제20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 시상식을 열고 EBS 다큐프라임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승부작 또 하나의 독립운동의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19일 중구 서울 YWCA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CBS 안용길 사장과 JTBC 손석희 사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한국 YWCA 연합회 이명혜 회장 등 전국 YWCA 회장단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성평등 부문상은 SBS 8시 뉴스, 여자친구 4시간 감금 폭행한 의전원생 벌금형 논란 연속 보도가, 생명평화 부문상은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끝나지 않은 재앙, 후쿠시마 5년 현장을 가다 2부작 등이 수상했습니다.
한편 특별상에는 케이블 채널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선정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떤 선진국보다 앞선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 나라 하면 독일을 빼어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오늘은 복지 선진국,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 독일 현지 연결해서 소식을 들어봅니다. 손기훈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손기훈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사회 복지 체계를 구축한 나라가 바로 독일이라는 평가를 하는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회가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완벽한 복지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봅니다. 네. 독일에는 장애인의 날이라는 것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러나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들을 위해서 네. 재반시설이나 법제도 등이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 사회입니다. 네. 그렇군요.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저희로서는 체감하기 어렵기도 한데요. 사회 통합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들이 갖는 기본 철학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 가장 흔한 예를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런 교육 철학으로 한동안은 일반 학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다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그 출발 자세부터가 다른 거죠. 네. 그러다가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중에 한 학년에 보통 한 3, 4 정도의 학급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학급을 통합반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조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학생 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 아이도 비장애하지만은 일부러 그런 학급에서 공부를 하게 했는데요. 네. 한 반의 학생이 대략 2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7, 8명 정도는 장애인 학생들인 거죠. 네. 이 반은 선생님도 3분이 전담을 해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통합반이 장애인 학부모들에게는 물론이고 비장애인 학부모들에게도 인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네. 이 반에 자기 아이가 편성되는 거 그건 불운이 아니고 지극한 행운이라는 거죠. 한국과는 많이 다르죠. 네. 이 모든 것들은 바른 철학과 마음가짐 그리고 그를 밑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사회 시스템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나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꼭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있죠. 그리고 그 법은 반드시 지켜지고요. 참 부러운 대목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독일교의 영향력 어떻습니까? 네, 사실 독일 사회에 이런 복지체계 뒤에는 독일 교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대강령이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분야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독일 개신교 역사 속에서 대략 한 2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그 디아코니, 즉 사회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사회봉사 운동이 지금까지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독일 사회복지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톨릭의 카리타스 혹은 독일 유대인 복지센터, 독일 적십자 등 이런 기관들이 함께 주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개신교 사회복지기관인 이 디아코니가 그 역사와 규모에서 으뜸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사역도 한국교회는 개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독일은 국가 차원이라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디아코니, 즉 사회봉사국에 관련한 수만 개 기관에서 수십만여 명이 전문인으로서 이 사회봉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섬김 사역의 대부분의 지역교회들이 긴밀하게 연대하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는 유치원, 병원 사역들을 포함해서 어린이 방과후 교실, 양로원 운영 등이 있고요. 장애인 사역도 그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저희 교회도 이 디아코니
이 사회봉사국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디아코니 내에 있는 예배당, 병원 건물, 청소년 센터 등을 저희들이 저렴하게 빌려 쓰고 있으니까요. 네.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시스템 안에서는 더없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소위 복지 선국에서도 역시 틈은 있는 법입니다. 네. 법과 체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완벽한 복지사회 속에서도 혹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복음을 갈망하는 장애우들을 위해서 네.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변화되는 이 축복을 저희들은 미랄 사역이라고 우리 한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맛보고 있습니다. 네. 복지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독일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 한인 교우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일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사랑 안에서 더불어 하나 되는 복된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 조국교회가 장애우들을 비롯한 많은 약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 영혼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갖춰진 시스템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영혼을 위한 가장 좋은 선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독일의 장애인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환경도 좀 알아봐야겠죠.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미랄복지재단 정형석 상임 대표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 아니겠습니까? 네. 특별히 이번 장애인 주간을 맞이해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미랄에서는 장애인 작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작품 전시. 예. 그 서번트 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한 분야에 뛰어난 그런 발달 장애인들을 특히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이 친구들이 정말 작가 수준으로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네. 이 친구들의 작품을 저희가 전시회를 하는데요. 네. 또 장애인 작품만 전시하면 조금 또 장애인만 모이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장애가 없는 또 작가들도 같이 그림을 수집해서 같이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장애인 통합음악회도 저희가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날개라고 하는 그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연주팀이 있는데 네. 또 연주도 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랄복지재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내외 또 소외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선한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지 미랄복지재단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미랄복지재단은 이제 그 장애인 복지 사업이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복지부터 노인 복지까지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업은 미랄 학교라고 하는 특수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미랄 학교. 그다음에 굿일 스토어라고 집이나 직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저희가 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품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스토어에 전시해서 저희가 팔거든요. 그 판매 수익금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는데 최저임금을 주는 아주 양질의 스토어입니다. 현재 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교회들이 앞장서서 물건을 모집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에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책이 출간됐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책 이름은요. 오늘 이길 맑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오늘 이길 맑음. 이제 특히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도심을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지하철 주변 역에 예를 들면 극장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또 뭐 박물관도 있고 뭐 음악당도 있고 그러는데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이런 시설을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또 일부 공간은 상당히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장애인들이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도가 제작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은 우리는 나갈 수가 없다. 네. 또 어디 뭐 고궁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미리 포기하고 그 문화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20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네.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소개하는 그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아주 장애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책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일일이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그 지도작을 하는 것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마치 한 20명 정도의 그 봉사자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또 한 분은 군대 생활할 때 다치셔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돼서 휠체어를 타신 분인데 이분이 직접 다니면서 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에 걸쳐서 준비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번에 좋은 책으로 발간을 했고요. 이 책은 그 꼭 장애인만 보는 책은 아니고요. 네. 비장애인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번 지도책 발간을 통해서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부족했나 또 없었나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작년에 2년 전이죠. 2년 전에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공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 공고에 보니까 시각장애인 점주화 블록은 31.6%밖에 안 돼 있다. 31.6%밖에 안 되는군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에 장애인용 화장실 역시 38%밖에 안 돼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은 7%밖에 편의시설이 안 돼 있다. 네. 그래서 한국은 그 경제 수준에 볼 때 상당히 이 장애인의 이동권이 문제가 되는 나라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공고를 받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을 많이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장애인 시설을 오히려 유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도시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미랄 복지재단의 역사와 함께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특별히 대표님께서는 장애인 복지사에게 뜻을 두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몇 가지 그 배경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저희 아버지가 그 구아나사라 그러죠. 이제 입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병을 앓고 그게 이제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안면 장애인인 아버지가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는 또 이제 아버지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약간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신랑으로 남편으로 선택한 어머니니까 특별히 그 약자들에 대한 관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늘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제 가정교육을 받은 것도 하나의 배경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제 동기 동창 중에 중도 실명자가 있었습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한 5살 위였는데 그 형을 통해 가지고 제가 장애인 세계를 알게 되었고 그 형과 더불어 또 미랄 운동을 시작하게 돼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년이 흐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감격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보람을 느꼈던 그 순간 한번 기억해 주시죠.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저희가 미랄 학교 지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건축법을 변경해 주셨습니다. 법을 바꾸셨어요. 법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권자가 구청장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이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 건축허가 1호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모금을 해서 지었습니다. 근데 모금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들과 또 여러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학교를 잘 지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문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면에서 참 보람도 있고 또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미랄 복지재단의 사역 계획과
이 대표님의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금년에 은퇴 선교사 노인복지주택을 지금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요?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2만 7천 명이 파송되어 있는데 이제 은퇴 시대를 맞이해서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시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위한 거주시설인 노인복지 주택을 만들고 또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냥 단순히 거주만 하고 사는 그런 집이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선교 역사를 정리하고 또 선교사 후배들을 양성하고 또 한국교회의 영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교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그 일과 거주가 함께 조합된 그런 공간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 협조가 필요한 사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계단과 높은 문턱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편견과 무관심이 때로는 더 높은 장애물을 만들 때가 있는데요. 배려하고 돕는 마음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화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장애인 문제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장애인 문제를 좀 더 친숙하게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영화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서울 장애인 인권영화제인데요.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문화선책에서 미리 살펴보시고요. 오는 토요일까지니까요. 함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0일. 여러분은 이날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일상, 또 누군가에게는 특별할지 모르는 날. 그리고 조금 다를 뿐인, 또 조금 불편할 뿐인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그리고 조금은 특별한 영화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장애인들 스스로 차별의 벽을 깨고 당당한 시민권의 주체로 살겠다는 의지를 담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인 20일, 광화문 야외 무대에서 서울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동안은 사실 시혜와 동정적 시각들 또는 장애를 대상화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권리적 개념들, 장애인의 인권에 입각한 여러 가지 어떤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인식을 바꿔나가는 작업들이 영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서울 장애인 인권영화제는 지난 2003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는데요. 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물이 많이 만들어지곤 있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보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국한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 이를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들로 장애인 문제와 현실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작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간 문화 분야에서 관객 이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장애인들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직접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이 미디어를 매개체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장애인 문화에 대한 장애인 인권이라든지 장애인 인권 감수성을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었는데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좀 권리가 신장되어지는 과정들과 함께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함께 왔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4편 정도 상영했었던 것이 이번에는 18편 상영을 하게 됐을 정도 양적인 성장도 있었고 질적인 변화와 성장도 같이 함께 했었던 영화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14회째를 맞은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의 주제는 그린라이트를 켜자. 총 4일간 진행되는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에서는 그린라이트를 켜자라는 주제로 총 21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는데요.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한 선정작품 18편, 초청작 1편, 연대작 2편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라이트가 보통은 이제 녹색 신호등에서 라이트 빛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그린라이트에서 라이트는 권리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장애인들의 권리에 녹색 신호등이 켜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들의 마음들이 좀 담겨진 거고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녹색의 어떤 세상들을 꿈꾸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개막작으로 선정된 영우와 폐막작으로 선정된 피플 퍼스트가 있는데요. 개막작 영우는 발달장애인 영우와 그를 돌보며 살아가는 할머니의 삶을 담담한 시선으로 담아냈고요. 뭐야? 아이고. 혼자 나가면은 안 된다 했나 안 했나? 할매 마늘 갖다 주고 금방 올 끼니까 좀만 기다리래. 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피플퍼스트 대회 이야기를 다룬 장호경 감독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시설에 나와서 살고 싶다. 예, 이겁니다. 영우와 피플퍼스트 외에도 서리, 두근두근 안녕, 이어폰, 나는 소리를 본다 등 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다룬 다양한 작품들을 4일간에 걸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대중영화 속 장애인을 살펴보는 장애 코드로 영화 읽기 강연을 비롯해 장애인 운동을 기록해온 활동가와 함께하는 장애운동과 기록 간담회 등의 부대 행사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나를 장애인이 아니라 봄이 왔으되 봄 같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지만 혹시 또 모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조금은 다른 특별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들 마음에도 봄이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다소 무거운 주제일지라도 영화라는 문화적 소통의 도구 안에서 우리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는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이 봄을 맞아 찾아온 그 어떤 행사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를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편안하게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산다는 것, 함께 가는 세상에 대한 가치들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그린라이트가 아니고 장애인 인권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녹색 신호등이지 않을까.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닐까? 영화제 상영작 전편은 무료로 상영될 예정이고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는 토요일까지 가족들과 함께 서울시청을 찾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푸른 세상을 함께 꿈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14회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였습니다.
배우 임동진이 연기 생활 50년 만에 다시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모노드라마 그리워가 오는 5월에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도 정리해드릴게요. 따뜻한 감성을 가진 배우 임동진이 연기 생활 50년을 맞아 오랜만에 연극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모노드라마 그리워인데요. 오은희 작가의 글에 배우 임동진이 직접 공동 연출에 나선 작품으로 많은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대사회 속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다고 합니다. 임동진의 모노드라마 그리워는 오는 5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KTNG 상상아트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웰메이드 종교 영화의 새로운 흥행 열풍을 만든 신은 죽지 않았다 제작진의 두 번째 프로젝트 영화 신을 믿습니까가 21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을 믿습니까는 역시 동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고뇌와 갈등을 풀어내고 있는 작품인데요. 아카데미 수상자인 미라 소르비노, 테드 맥킨리, 숀 에스틴 등의 명품 연기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영화라고 하네요. 동물들의 춤과 표현을 통해 재미와 사랑을 전하는 창작 발레 공연 더 펜스가 무대 위에 오릅니다. 더 펜스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평화로운 숲속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발레로 표현한 공연으로 공연예술 영역의 전문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푸뉴마 발레단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오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문화공간 엘리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꼭 함께하세요. 한편 오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기독교 창작 뮤지컬 갈릴리로 가요가 무대 위에 오릅니다. 갈릴리로 가요는 멀티 프로듀서라는 닉네임을 가진 방송인 출신 이민옥 감독의 작품으로 인기 탤런트 한인수를 비롯해 이진호, 이은경 등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인기 스타들이 총 출동할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우리도 귀를 기울여 볼까요?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때 아닌 태풍 같은 비바람이 불었는데요. 이런 현상은 5월까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일교차 큰데요.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